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절차 및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절차, 통관 절차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절차입니다. 먼저 1단계,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를 준수해야 하고 내 제품이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으로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단계는 인도네시아 내 소재하고 있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하시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책임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안전성 평가, GMP 준수, 제품 정보 파일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단계는 제품 정보 파일 PIF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은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품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자료로 책임자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4단계는 화장품 신고입니다. 인도네시아 내 책임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수출 후 유통된 화장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화장품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책임자는 일반 수입 면허인 API가 있어야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품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책임자가 API를 획득하고 있다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책임자는 제품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제품 정보 파일을 준비합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품 신고를 완료한 후 수입 허가서 형태의 서류가 있어야 인도네시아로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품 수입 허가는 SKI로 불리우고 SKI는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때 1회만 유효합니다. 수출 1단계,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기술 요구사항 제1조에서는 화장품이란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체 표면 또는 치아, 입, 구강점막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이나 제재로 청결과 방향, 용모 변화, 채취 정돈, 신체 보호 및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정의는 유럽의 화장품 규정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유럽과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 정의와 비교할 때 아세안은 치아 및 구강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세안 국가에서는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땀 억제제도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화장품 유형은 부속서를 보시면 화장품 유형별 예시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과의 차이는 땀 억제제,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품 유형별 예시 목록은 아세안 지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공통적 제품 카테고리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제한 목록이 아니며 현재 목록상에 없는 제품 형태 및 유형은 이 목록이 아니라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신고 기준 절차에서 화장품 유형별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여부와 화장품에서 사용 가능한 광고 표현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세안 화장품 효능 표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점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에서 금지한 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점은 화장품의 정의인 인체의 외피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할 점은
인체에 허용된 부위에 사용하며 전적으로 또는 주로 청결과 방향, 용모 변화, 채취 정돈, 보호,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인체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양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신진대사적 작용을 발휘하여 생리적 기능을 영구히 회복, 수정, 교정해주는 제품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기술 요구사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2단계, 책임자 선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책임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사후 관리, 제품 신고, 안전성 평가, 제품 정보 파일 작성 및 보관, 광고 문구, 라벨링 성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책임자는 인도네시아에 출시하는 화장품이 아세안 화장품 지침과 인도네시아 화장품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평가입니다. 아세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작용 요건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기초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그와 유사한 학문에 대한 대학의 학위, 자격 소지자 혹은 그와 동등한 수준의 코스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요건은 아세안 화장품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성 보고서는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줄 수 있는 위해를 명확히 식별하고 수량화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구성합니다. 두 번째, PIF 작성 및 보관입니다.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출시될 때 책임자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제품 정보 파일, PIF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은 화장품의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6년 동안 보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은 10년입니다. 세 번째, 광고 문구 검토입니다. 아세안 화장품 클레임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기술 요구 사항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 라벨링 검토입니다. 책임자는 제품 라벨링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라벨링 요건은 인도네시아 화장품 기술 요구 사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 신고입니다. 화장품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내 소재한 책임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후 관리입니다. 안전성 평가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시 피부 트러블 같은 이상 사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이상 사례의 빈도나 상태가 수용 가능한 정도일 때에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심각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자 및 유통업자가 이러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관리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 안전이나 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자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에 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출 3단계, 제품 정보 파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세안 화장품 지침 제8조를 보시면 제품 정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을
아세안 시장에 출시하는 회사나 개인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 제6조에 따라 라벨에 명시된 주소와 관련된 회원국의 관리당국이 다음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정보는 크게 6가지입니다.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조성, 성분과 완제품에 대한 규격, 아세안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GMP 요건입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살펴보면 완제품과 성분, 화학구조와 노출량에서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화장품 사용이 인체 보건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기존 자료, 필요시 효능에 대한 클레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정보는 회원국의 관리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는 관련 회원국의 언어 또는 자국어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 정보 파일은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이 가능하고 내용 변경 시 항상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형태 또는 하드카피 형태로 보관할 수 있고 마지막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후 6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품 정보 파일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품 정보 파일은 4파트로 나뉩니다. 파트 1. 관리 서류와 품질 개요. 파트 2. 원료의 품질 데이터. 파트 3. 최종 제품의 품질 데이터. 파트 4.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파트별로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관리 서류와 품질 개요입니다. 행정 문서,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성분표, 제품 표시와 라벨, 제조 성명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아세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성 평가, 인체 건강과 관련하여 확인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제품 효능 표현 근거 자료가 포함됩니다. 파트 2. 원료의 품질 데이터입니다. 원료 성분의 규격과 시험법, 안전성 데이터 자료가 포함됩니다. 파트 3. 최종 제품의 품질 데이터입니다.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성분표, 제조, 완제품의 규격과 시험법, 품질 유지 기한이 30개월 미만인 제품의 제품 안정성 요약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파트 4.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입니다.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사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보고서, 제품 효능표형 근거 자료가 포함됩니다.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아세안 관리당국은 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통하여 제품이 아세안 화장품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됩니다. 화장품 관리당국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감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 특히 제품 안전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관련 기업을 언제든 방문하여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통지를 미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품 정보 파일에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성 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의 4번째 파트에서는 제품의 성분과 화학적 구조 및 노출량에 기반하여 인체 건강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한 안전성 보고서와 안전성 평가자의 이력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는 제품 정보 파일 중의 자료를 감사할 때에 규제 당국자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성을 평가에 있어서 화장품 산업의 도움을 위하여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아세안 화장품 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약학, 독성학, 의학 분야 또는 동등한 분야에서의 학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회사 종업원일 필요는 없으며 적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 기관에 속해 있는 자라도 됩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적성 및 윤리적 규범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독성학적 및 분석적 정보에 접근해야 합니다. 수출 4단계, 화장품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신고 기준 절차 제4조에서는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반드시 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는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신고에 대한 참고할 만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식약청 제품 신고 홈페이지 신고 절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신고 절차 가이드라인, 신고 수수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신고 절차 가이드라인입니다. 군데군데에서 설명드렸던 인도네시아 책임자의 요건, 제품 신고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고 절차, 신고 유효 기간, 신고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화장품 신고 절차 흐름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인도네시아 화장품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제품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후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인도네시아 식약청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제품 신고 번호가 부여됩니다.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신고하려면 온라인 신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신고 기준 절차 제6조에 따라 제품을 신고할 수 있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증이 있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제조업자, 위임장, 일반 수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수입업자, 인도네시아 화장품 제조회사와 위탁 제조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또는 회사입니다. 화장품 신고 신청자 등록 양식은 인도네시아 신고 기준 절차 부록 2, 화장품 신고 신청자 등록 양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회사의 회사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수입 식별 번호 등 신청회사의 정보를 기입하고 관련 PDF 파일과 위임장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온라인 신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부여받은 온라인 신고 아이디를 통해 화장품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인도네시아 신고 기준 절차 부록 4, 화장품 신고 양식을 통해 제품 신고 시 기재해야 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은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 또는 저장된 양식 불러오기 2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신고 시 기재해야 할 정보는 제품 정보, 제품 상태, 포장 형태 및 제품 제형, 제품 유형, 제품 사용법, 제품 제공 형태, 제조업체 정보, 라벨링 정보, 신고회사 정보, 성분 목록 기입이 있습니다. 제품 정보를 기입하고 나면 신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자가 신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제품 신고 아이디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품 신고 아이디 번호가 부여된 후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는 제품 신고 신청 양식과 성분 포뮬라를 검토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할 시 보완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이상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 제품 신고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 체제에 관한 일반 정보 안내서에 나와 있는 화장품 신고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싱가포르에 팔기 위해 싱가포르 식약청에 신고했습니다. 만일 동일 제품을 베트남에 팔고자 하면 이미 싱가포르 식약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베트남 보건부에 대한 신고는 면제받는 걸까요? 답은 아세안 회원국 각각의 규제 당국에 각각 제품 신고를 해야 한다입니다. 호텔 샘플,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을 포함한 샘플들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의 모든 요건과 신고로부터 면제될까요? 답은 면제되지 않는다입니다. 모든 제품들은 당국에 신고되어야 하며 아세안 화장품 지침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이 판매될 예정인 아세안 회원국에 사업 운영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가 제품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이 판매될 예정인 아세안 회원국에 사업 운영 등록을 한 회사만이 제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색상의 화장품 또는 색조 팔레트 화장품들은 각각 별도로 제품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은 일련의 색조 또는 팔레트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단일 신고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나 관리당국이 요구할 경우 일련의 색조 또는 팔레트 제품 각각에 대한 전 성분 목록과 배합 한도 성분의 함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신 후에 만일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단순히 변경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다음 페이지 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종류의 변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한 신고에서 수정만 조금 해주면 되는 변경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보통 변경 비용은 없으며 신고 번호는 변경을 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처방이 변경되어 제품의 기능과 제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된 제품들은 새롭게 신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제품 신고 후 식약청장의 수입 허가서 형태의 서류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근무일 기준 최소 14일에서 약 3개월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서류 구비 상태, 제품 상태, 신청자 사정 등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품목 종류 개당 등록 수수료가 약 3.7달러입니다. 신청 요건은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신고된 제품이어야 하고 수입업자는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횟수는 수입 시 1회입니다. 자유무역지대, 자유항지대, 보세공단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최대 3분의 1 정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화장품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수입 허가서 발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수입 허가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를 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 5단계, 수출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의 네 번째 파트에서는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인간 건강에 미치는 확정된 또는 기록된 이상 사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출시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보고자가 누구냐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이상 사례가 발생한 아세안 회원국의 관리당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명적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 사례는 매우 긴급하게 관리당국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는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고 그로부터 8일 이내에 화장품 이상 사례 상황 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관리당국에 보고하고 또한 관리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기타 관련 정보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치명적이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기타 심각한 이상 사례는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상 사례 보고 양식입니다. 국가별 화장품 신고 관련 유효기간, 소요기간, 신고 비용, 온라인 신고 시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리표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물품 도착, 관세 납부, 수입 신고, 심사 및 반출 순으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자는 사전에 해당 수입 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 인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비합니다. 사전 필수 구비 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 허가서 또는 무역업 수입 허가서, 세적 등록 및 관세청 등록증, 지정 수입자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입 신고서 작성 후 관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 등 조세 납부 후 EDI를 통하여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전송합니다. 통관 세관에 따라 수입 신고 방식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신고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는 수입 신고서, 선화증권, 산업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입 신고된 화물은 위험도에 따라 4가지 채널로 분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물품 검사 결과 이상 없을 경우 통관이 승인되며 화물 출고 동의서가 발급됩니다. 화물 출고 동의서를 제출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통관 시 필요 서류는 수입 신고서, 선화증권,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고 트레이드 내비 홈페이지에 수출 지원 무역용어 서식 메뉴에서 각종 무역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